안녕하십니까. 오늘 세 번째 시간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변수에다가 저장할 데이터의 자료형, 데이터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란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 언어들은, 프로그램 언어들은 변수를 갖고 있죠. 변수는 모든 자료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프로그램에서 변수에다가 그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형태의 어떤 것, 예를 들어서 문자열, 숫자, 불리언 등을 담아서 나중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는 자바스크립트에서 var라는 키워드를 앞에 써요. var라는 키워드를 앞에다가 써 놓으면, 자,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이름은 변수의 이름입니다 라고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를 만들 때는 꼭 앞에 var을 입력해 주시고 변수명을 써 준 다음에 할당 연산자, 요 리콜을 갖다가 우리가 할당 연산자라고 합니다. 할당 연산자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이렇게 할당해 주는 거예요. 즉 변수명을 만들었다는 거는 변수를 우리가 만든 거고요. 그릇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들었고 거기다가 값, 예를 들어서 문자열 또는 숫자, 불리언 등의 값을 할당을, 즉 그릇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변수의 선언, 초기화, 할당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선언과 할당, 초기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단어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자바스크립트만 할 게 아니고 다른 언어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자, 변수의 선언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var 키워드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var 키워드를 쓰고 그 다음에 변수명을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변수라는 그릇, variable name 1이라는 그릇을 만든 것 뿐이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면 일단 어떻게 변수를 선언만 한 거예요. 나는 이런 그릇을 만들겠다 라고 선언만 한 겁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릇에다가 100이라는 숫자를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할당을 했어요. 대입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값을 할당한 겁니다. 그래서 알러창 갖고 우리가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100이 출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보면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은 선언이고요. 선언한 부분이고 두 번째 있는 부분은 어떻게 값을 할당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 것을 하나 볼게요. 다음을 보면 variable name 2라고 해서 200을 선언과 동시에 200이라는 숫자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언을 하면서 바로 초기화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이 그릇에 변수 variable name 2라는 그릇에 200이라는 숫자를 그릇을 만들면서 숫자를 바로 대입을 해서 변수를 초기화까지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변수는 모든 자료형을 다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00이라는 숫자를 넣었다가 다시 여기서 밑에서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300을 넣고 있습니다. 이때는 값을 할당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언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할당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초기화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선언은 그릇을 만드는 거, 변수랑 그릇을 만드는 거, 할당은 그 그릇에 데이터를 넣는 거, 그 다음에 초기화하는 거는 선언하면서 바로 그 데이터 그릇에, 변수 그릇에 데이터를 담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실제로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변수를 먼저 선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var 키워드를 쓰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으로 변수명을 쓰죠. 그래서 변수명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 의미 있는 말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의미 있는 말로 쓰는데 변수명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변수명 앞에다가
이렇게 특수 문자를 쓴다든가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특수 문자는 언더바 등은 되는데요. 요거 외에 이런 특수 문자 용어로 이런 거를 사용해서 변수명을 정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변수명 사이에 이렇게 공백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다 붙이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다음에 변수명은 여러분들이 쉽게 정하기 위해서 바1 또는 바2 이렇게 베리어블 약자를 써서 이렇게 정하셔도 문법적으로 틀리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프로그램이 거대해지고 커지다 보면 이 변수가 어떤 데이터를 담고 있는지 변수만 보고 우리가 쉽게 그 캐치해낼 수 변수의 의미를 캐치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변수의 이름은 어떤 특정한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이터의 의미를 실어서 이름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다 그러면 봐줬고 뭐 유저 인풋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짓는다든가 아니면 유저의 아이디다 그러면 유저 아이디 이렇게 적는다든가 패스워드면 패스워드로 적는다든가 이런 변수만 보고도 이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 변수인지 알 수 있게 변수명을 좀 고민을 해서 지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은 테스트니까 제가 여기다가 name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유저 같은 경우에 유저 인풋 데이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대문자로 입력을 했어요. 이게 가독성이 좋겠죠. 만약에 이걸 갖다가 소문자로 다 이렇게 똑같이 맞춘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독성이 좀 떨어지죠. 그죠? 단어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이렇게 대문자를 써서 약간 가독성, 구분을 지어주는 거죠. 단어와 단어를 구분을 지어주는 습관이 좋고요. 변수의 맨 앞자리는 이렇게 소문자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문자로 하고 저처럼 이렇게 대문자를 하나씩 넣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런다고 해서 낙타 표기법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런 방식도 있고 이런 방식 말고 언더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가독성에 문제가 없겠죠. 자, 참고적으로 저는 언더바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낙타 표기법을 이용하는 걸 조금 선호를 합니다. 개인적인 취향이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변수 키워드 명시해 줬고요. 다음에 변수명도 입력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선언한 거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이제 할당이죠. 할당은 대입 연산자,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문자열이면 문자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숫자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숫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거 찍어볼까요? 콘솔에다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면 처음에 변수에다가 문자를 담았지만 밑에서 문자를 날려버리고 어떻게 1, 2, 3을 다시 담았죠. 그래서 결과물에서 이렇게 1, 2, 3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변수의 자료형 데이터를 할당한 거고요. 예, 할당한 거고요. 요 밑에도 할당한 거고요. 자, 요번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여기 선언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선언을 하고 나서 바로 여기다가 데이터를 할당했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초기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출력을 해보면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출력이 다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장표로 와서 선언과 할당, 초기화 개념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 장표로 와서 변수에 담을 수 있는 자료형. 자, 우리가 변수를 만들었어요. 변수는 바 키워드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변수에 담을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자료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되는 자료형은 총 6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가 있고요. 숫자가 있고, 불리언, true and false, 다음에 함수가 있을 수가 있고, 객체가 있을 수도 있고, undefined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 문자는 말 그대로 문자열입니다. 가나, 다라, 마바사, A, B, C, D 그런 문자 내지는 문자열을 뜻합니다. 자,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1, 2, 3, 4, 5, 6, 7, 8, 9, 10 숫자를 담을 수가 있고요. 자, 불리언은 이렇게 true 아니면 false, 거짓 아니면 참 거짓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와 객체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함수란 걸 담을 수가 있고요. 다음에 객체란 걸 담을 수가 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undefined란 건 뭐냐면 정의되지 않은 거죠. 즉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선언만 했었죠. 선언만 하고 여기는 값을 할당했는데 어떤 변수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선언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할당하지 않았어요. 값을. 즉 값을 초기화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선언만 된 변수, 그걸 우리가 undefined라고 합니다. 그래서 undefined도 우리가 그 데이터 자료용으로 하나의 자료용으로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실제로 한 번씩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바 키워드를 이용해서 str은 스트링의 약자죠. 그래서 str을 정해놓고요. 여기다가 A, B, C, D, E, F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을 이용해서 어떻게 내가 위에서 선언하고 초기화한 변수를 콘솔 창에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게 문자열을 담은 거고요. 다음에 숫자 변수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는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고 여기 뭐 소수점도 돼요. 소수점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하고 이게 숫자. 그 다음에 불리언 true and false 참 거짓이죠. 이렇게 해서 불리언을 담을 수가 있겠고요. 자, 함수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함수도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함수도 담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객체 우리가 배우지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이것도 객체도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간에 변수를 만들고 변수에 이런 데이터 자료형들을 담을 수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undefined도 있었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 바 str a, b, c, d, e, f를 선언하고 바로 초기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콘솔 창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봤습니다. 똑같이 넘버, 불리언, 함수, 객체, 그 다음에 undefined까지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객체입니다. 객체는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담을 수 있는 거 이렇게 6가지 담을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자료형을 갖다가 변수에 담을 때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어요. 수시로.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바템프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 여기다가 뭘 할당했냐면 A, B, C, D, E, F라는 문자열을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콘솔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 B, C, D, E, F 나오겠죠, 당연히. 다음에 바템프의 타입 오브인데 타입 오브는 뭐냐면 해당하는 변수, 요 안에는 이제 매개변수로 변수를 넣습니다. 변수의 타입, 데이터, 자료형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출력을 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type of bartemp 하면 bartemp가 뭐예요? 문자열이죠. 그러면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당연히 A, B, C, D, E, F니까 문자열이니까 스트링이라고 출력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바템프에다가 원래 문자열이 담겨져 있었죠. 거기다가 1, 2, 3, 4, 5, 6이라는 숫자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A, B, C, D, E, F라는 문자열은 날라갔겠죠. 메모리에서 아예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1, 2, 3, 4, 5, 6이 새로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출력해 보니까 1, 2, 3, 4, 5, 6이 됐고요. 1, 2, 3, 4, 5, 6은 숫자죠. 그래서 타입 오브로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넘버로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true and false 불리언 값을 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바템프는 true니까 true가 출력되고 타입 오브를 출력하니까 어떻게 돼요? 타입 오브 바템프는 불리언 자료형이다라고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함수도 마찬가지로 타입 오브를 찍어보면 펑션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도 여기 오브젝트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undefined는 undefined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를 이름을 조금 바꿔볼게요. 이제 예, 템프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 이렇게 했고 나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네, 바꿔야 되겠죠. 네, A, B, C, D, F 됐습니다. 요 바템프의 자료형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타입 오브를 이용해서 자료형을 출력을 해보겠다. 네, 그러면 어떻게 스트링 A, B, C, D, E, F가 스트링이기 때문에 스트링이 출력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난 자료형을 다시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변수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네,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문자열이 담겨져 있던 변수에 나는 과감하게 어떻게 생뚱맞은 숫자를 넣겠다. 뭐 소수점 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똑같이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스트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타입이 스트링이 나오지만 다음에는 숫자를 담았죠. 그러니까 넘버로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아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나는 불리언 true를 담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리언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유연한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수시로 6가지의 데이터 자료형 중에 원하는 것을 수시로 넣어서 타입을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요거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면 자바스크립트 자료형에는 숫자, 문자, 불리언, 함수, 객체, undefined 6가지죠. 6가지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디 변수에 모두 다 담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 비해서 자료형에 대한 제약이 약하다. 그죠?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 두고 그 변수에다가
여러분들이 숫자를 담았다가 문자를 담았다가 또는 함수를 담았다가 때로는 undefined를 담았다가 수시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바꾸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어떻게? 그냥 담으면 돼요. 여러분이 담고 싶은 것을 막 담아 넣으면 숫자가 되기도 하고 문자가 되기도 하고 불리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담겨져 있는 변수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가 어떤 건지 알고 싶어요. 자료형을 알고 싶어요. 그럴 때는 내장 함수로 제공되는 type of 함수를 여러분이 이용을 해서 그 데이터 자료형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료형 변환도 가능하다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요 코드만 보고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 변환이란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바 타입에서 1, 2, 3이 있는데 1, 2, 3이 숫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좀 확대할까요? 네. 실제로는 숫자가 아니고 큰 따옴표를 묶여 있으니까 어떤 거? 문자겠죠. 눈에 보이는 그대로 1, 2, 3이라는 문자를 갖고 있습니다. 바 타입에.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여기서 뭐가 출력이 되냐면 스트링이 출력되겠죠. 스트링이. 그래서 바 타입 플러스 1000을 출력을 해보면 123 1000이 출력될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한 거 한번 해보고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처음 프로그램을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소 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다가 자, 1, 2, 3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 오브로 출력을 해보면 얘가 뭐가 나오겠어요? 스트링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컨타운표를 묶였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고 문자열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연산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바 타입에다가 1000을 더했어요. 그러면 얘가 숫자라면 어떻게 해요? 1123이 나오겠죠. 하지만 문자이기 때문에 1, 2, 3에다가 그냥 1000을 이렇게 붙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문자열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나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나 숫자로 바꾸고 싶어요. 숫자로 바꿔서 이 숫자하고 연산을 좀 시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바 템프에다가 바 템프를 다시 담을 때 넘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가 아니라 넘버로 인해서 어떻게 숫자가 된 거예요. 숫자가 됐기 때문에 자, 타입을 찍어보면 얘가 어떻게 스트링이 아니라 이제 넘버가 될 수가 있겠고요. 넘버니까 어떻게 덧셈 연산을 해서 값이 이렇게 찍힐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확인해 봅니다. 13라인에 오타죠. 네. 네, 이렇게 보면 데이터 타입이 넘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숫자 연산을 덧셈 연산을 했기 때문에 1123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프로그램을 몇 번 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될 거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른 언어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약간 생소할 수 있고 약간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변수란 무엇이고 변수에 담을 수 있는 자료형 총 6가지가 있고요. 자료형을 자바스크립트는 유연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서 쉽게 자료형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타입 오브 함수, 내장 함수 꼭 알아두세요. 우리가 개발하다 보면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의 타입을 확인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오브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